자, 오늘 강의는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 윤쌤이 말하다 해서 도덕과 윤리입니다. 최근에 그 이스탄공의 그 이제 최대 주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그 어떤 그 대주주로서 경영진은 아니지만은 대주주로서 그 직원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스탄고 중에 있는 600여 명에 대한 직원들의 급료를 원활히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을 해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상이 아무리 없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생존을 지키고 있는 동안 자기가 거기서 대주주로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상직위는 회피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C라는 용어를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것들이 양아치잖아요. 우리가 시장 그 동네 보면은 깡패 새끼들은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니까 양아치라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상직위가 돈이 없나요? 이스탄공 처분해도 뭐 재산이 없나요? 먹고 사는데. 돈의 노예 같은 놈이잖아요. 양아치 새끼잖아요, 그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냥 한 달에 그냥 간신히 벌어먹고 사는 많은 이스탄공에 관련된 직원들과 식솔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아주 그냥 기생충 같은 새끼죠. 기생충을 패러사이트라 그러는데 영화에서 보는 패러사이트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기생충 같은 거죠. 이상적 이런 새끼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어때요?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뭐예요? 학교 교수라는 사람한테라든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지? 같은 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를 한다 그래요. 참 대학 이상을 나왔다고 하는 그런 선생이라든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교수라는 놈들이 이게 같다고 그러면요 강단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죠?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선생님이란 직책인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구별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제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같은 거 아니야라고 짓거릴 거예요. 그렇죠? 막말하는 게 짓거리는 거잖아요. 개가 짖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얼얼얼얼얼 그죠? 자, 도덕과 윤리 영어로 쓰면은 모랄하고 에식스예요. 용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 도덕과 윤리가 한자로도 틀려요. 그렇잖아요. 도덕은 뭡니까? 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덕의 길. 덕이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의 덕은 베풀 덕자고 도는 길도자예요. 닦을 덕. 덕을 닦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거예요. 윤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켜야 할 어떠한 그런 가치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윤리, 이치. 틀립니다. 용어가 틀려요. 자, 이것을 어떠한 그 경제학적인 용어의 가치를 판단하면요.
도덕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반면에 윤리는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은요, 이 중용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 뭡니까, 중국의, 우리 동양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사서상경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공자, 맹자, 그죠? 이런 중용, 그 주역, 이것은 중국의 그 전통 그 한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동양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국 서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동양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그런 한문, 한자체, 한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서적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의 중국은요, 사실 그렇게 지금의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틀, 이런 틀을 만든 거냐, 이거 오래된 설질이 아니에요. 불과 한 1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당 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그 한족이라는 그런 명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굳어 만들어졌는 거죠. 그 오래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수당 이전 시대는요, 그 쓰고 있는 한자들이 동양인들, 일본, 한국 때 이런 거 아시아, 그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상서입니다. 사상서. 그렇죠? 그러니까 꼭 중국 사람 보지 마시고요.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상서 같은 거예요. 중력에 보면요, 해피니스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겁니다. 중용을 해피니스 되는데요. 즉 도덕에는 가치가 없어요. 중용이란 말이에요. 중용. 그래서 그 이 조선에서 이 왕세자라든가 또는 이런 그 황족의 일부가 중용을 읽으면요,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왕은 뭐죠? 왕은 한 나라 안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 한 나라잖아요. 그들이 잘 알맞게 살아나갈 수 있는 행복감을 제대로 느끼면서 자기 직분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어느 쪽에 편파를 두지 않는 겁니다. 왕이. 그 왕들이 비하할 서적 중에 하나가 가장 최고 서적이 중용이란 말이에요. 공자 맹자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용이에요. 중용. 그래서 중용 책을 읽으면은 반역을 꿈꾼다 그랬습니다. 중도의 길을 가니까요. 그렇죠? 자, 반면에 이 윤리는요, 경제에서 쓰면요, 경제윤리 이렇게 써요. 경제도덕이라는 건 없어요. 경제윤리는 있어도 경제도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는 가치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돈이 된다 안 된다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도덕은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라는 게 뭐죠? 있는 사람들,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 이혜영 씨 일가잖아요. 이혜영 씨 일가. 그치? 이분의 친손자가 누구죠? 이종찬 씨, 이종찬. 예전에 김대중 정권 때,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응? 이 사람인데. 이혜영 씨의 육남매, 육형제가 그 지금의 중랑구, 그죠? 중랑구 일대하고 광진구 일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리시, 남양주시, 그리고 포천 일대 어마어마한 땅을요, 그냥 싸게 처분해버리고 그냥
지금의 동북 삼성에 만주를 갔잖아요. 당시에 예를 들면요, 1억이 그 당시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친다면요, 그것을 불과 10억도 안 되는 돈 넘는 거예요. 이거를 팔고 조선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다 처벌하고 갔잖아요. 이행식 형제가. 우리 사회의 상층부가 지도층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걸 반드시 다시 해줘야지만이 후손들한테 손가락질을 안 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혜영 씨예요. 이혜영 씨. 1910년에 한일합방이 딱 되니까. 그리고 지금 가면 그 안동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 가면은 삼천각이라 그런가요? 거기에 누가니까 이상용인가요? 그분도 그랬잖아요. 이 노블레스 오블레스가 바로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 아닌 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먹을 수가 있어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회 지도층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층 말하는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응? 해외에 나가서 안 되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이 상권 골목에 있는 것까지 처먹으려고 그래요. 개돼지처럼.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윤리는 이상이 없지만 도덕적인 자세가 안 된 거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실수들, 욕정에 대한 실수, 돈에 대한 실수, 관리, 돈 관리 실수, 이게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요, 할 수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도덕인 거예요, 도덕.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부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여자 순경이었어요, 직책이.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과목이 도덕 과목 중에서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면 도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렵죠. 자, 그래서요, 도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갖고 어떤 걸 추구하면서 하는 거니? 리스펙트라고 하는 명예와 파워라고 하는 권력, 그리고 머니라고 하는 돈을 세 가지를 갖고 살아요. 그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명예, 어떠한 한 개인의 어떠한 그 도덕적인 자세를 지키는 걸 하면요, 그거에 대한 명예를 사회가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명예가 이 삼각관계에서 가장 최고로 봐요. 여기서 어떤 게 서로 두 개라도 이상 가져가게 되면요, 그 사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권력을 가지려고 권력하고 밀붙잖아요. 그럼 그건 썩는 거예요. 그 사회가. 삼성이 그렇잖아요. 돈 갖고 권력 행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800년에 이 정조가 죽어요. 1800년에. 그죠? 정조가 재임 14년 만인가요? 16년 만에 정조가 죽습니다. 그때가 42살인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순조가 태어나서 하는데, 근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부려지잖아요. 1860년, 60년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조선은 굉장히 세상에 바뀌는 순간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 이 1800년대 조선 후반기 때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대부라고 하는 이런 지도층들이 시류를 세상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부가 골마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조선은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먹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너무 탐욕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시각은 많은데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시각이 부족한 거죠. 결국은 사회가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그건 망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1800년대 완전 후반대 들어가서 1876년 그죠? 부터 서서히 외국으로부터 그냥 야금야금 팔아먹으면서 그 사회 일부 지도층들은 이제 조선은 끝났다. 망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 이한용이라든가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일본한테 많은 정보를 주면서 나라에다가 도장을 찍은 것 뿐이에요. 을사오적을 그럴 게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인 자세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명예를 최고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안 되니까 결국은 일본한테 그냥 넘겨준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상직이라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위치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상직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명박이 그랬잖아요. 4대강 상선을 이 대기업체에 그 토목공사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돈을 우리나라 몇 대입니다. 5대 대규모 그 건설회사한테 주면서 내가 이거 4대강을 실시할 테니까 나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한 국가의 토목공사라고 하는 이 공사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부분은 이 국가의 토목공사는요 제가 경제사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이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이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건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주변의 축군들이 머리가 돌아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토목공사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목공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가 위태롭나요? 이명박이 대선 나갈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상기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타항공을 처분하면서 직원들의 급료가 체불됐어요. 결국 그걸 누가 메꿔요?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대다수 시민들의 세금. 이 사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존경심이 받쳐진단 말이에요. 존경심이. 근데 존경심은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장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사회는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난장판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도덕과 윤리의 구별을 했어요. 그죠? 도덕 아시겠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매 생각하면서요. 먹을 수가 있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행복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